네, 최근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이죠. 한 주간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주에 사실 이제 뭐 선진국도 신흥국도 하향 조정의 폭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한 주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도 하향 조정은 진행이 됐고요. 아, 네. 좀 아쉬운 점은 하향 조정 폭이 좀 더 커졌다는. 커졌어요. 네.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해서 이익 전망치가 1.3% 정도 네. 하향 조정이 됐고요. 신흥국은 4.3% 어머.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 4%. 네, 왼쪽에 이제 신흥국의 네. 12개월 선행 EPS 변화를 차트를 봐주시면 네. 이게 올해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지금 낮은 수준의 이익 모멘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차트가 V자로 올라오는지 네. 혹은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는지를 조금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전 저점을 지금 이제 네. 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국가별로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신흥국에서는 한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게 네. 한국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향 조정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네. 이 마이너스 폭 자체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히려 최근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네. 이 하향 조정 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도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내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도 이번 주에는 아래로 좀 방향을 네, 바꿨네요. 맞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네. 마이너스권에 있는 네,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네.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 그러네요. 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저희 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중국만 살짝 올라와 있는 네. 그건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의 폭 시간이 좀 길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네. 네, 그리고 이 주황색 전 세계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네. 일본이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좀 긍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가도.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증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이 십자가 자체를 좀 왼쪽 하단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오렌지 점을 네. 기준으로. 그래서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는지 혹은 하회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하단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어닝이랑 주가가 모두 안 좋은 쪽에 위치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지금은 이익하고 주가 모멘텀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더 선진국, 신흥국 나눠서 보죠. 지난주에 보면 선진국도 이제 에너지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었고 신흥국은 다 마이너스권에 네. 들어가 있는 업종별로 봤을 때 그랬는데 혹시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근데 지난주와 방향성은 좀 큰 변화가 동일해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진국 내에서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익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주가가 이익보다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반기 동안의 주가 부진에 대한 흐름이 이익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도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네. 거에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향 조정의 강도는 앞으로도 좀 둔화가 될 거다라는 게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흥국은 사실 굉장히 좀 막대 그래프가 좀 밑으로 나와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산업재랑 유틸리티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익 전망치가 모두 한 달 전 대비랑 비교했을 때 3% 이상씩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헬스케어랑 IT의 하향 조정폭이 크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좀 안 좋게 좀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영향이 한국에 어떻게 옮겨오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봤을 때 주가와 이익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여전히 어쨌든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의 특징이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계속 방어주네요. 경기 방어 업종에 네. 대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뭐 철강,
미디어, 뭐 호텔 레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계속 저쪽에 왼쪽 끝에 네. 있네요.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달 전하고도 위치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닝은 안 좋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어쨌든 지수 대비로는 네.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사실 뭐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분기로 봐도 그렇고 이익 주전체가 계속 좀 하향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한 227조 원 정도로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한 일주일 정도 비교했을 때 0.3%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 특히 2분기보다는 3분기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파란색 선을 봐주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중순부터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2분기 지금 프리뷰 리포트가 나올 때 2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 또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해 드리면은 2분기는 사실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3분기가 괜찮으면은 마지막 좀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둔화는 조금 최소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은 옆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환율 효과를 제한다면 방향이 아래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3분기 실적이다라는 거네요. 일단 요거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역시 에너지가 뭐 제일 올라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네. 연간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익은 좋은데 사실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그 운송 해운 업종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철강이나 해운 업종 코멘트 드릴 때 제가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지금 정유 섹터 자체도 당장의 2분기 실적은 좋지만 3분기랑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피크아웃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상사 자본재나 뭐 미디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주간 이익이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어쨌든 자동차 섹터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뭐 호텔 레저나 디스플레이, 조선기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향 조정된 업종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되는 그룹 자체 어쨌든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향 조정의 폭 자체가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그죠? 이제 비율로 봤을 때 내리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는 그룹군에 속한 것들 안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는 일단 가장 상향 조정의 폭이 컸습니다만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 있다 해서 제하고 보면 두 번째로 상향 조정의 폭이 컸던 건 상사 자본재 업종이에요. 맞습니다. 네, 상사 자본재 섹터에는 보통 방산이랑 그리고 상사 업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물산이나 그리고 방산 섹터에 속하는 이 한국항공우주의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도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은 상사 기업인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리포트를 좀 읽다 보니까 2분기는 괜찮은데 또 3분기랑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방산 쪽이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오히려 좀 추정치는 하향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이 됐지만 이게 사실 내년 것까지 미리 조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익 모멘텀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자동차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좋을 뿐더러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주목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오른쪽에 현대위아까지 지금 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반면에 뭐 모비스나 한온시스템, 뭐 만도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향 조정이 진행이 네. 됐지만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율 효과도 사실 많이 나오는 전통적인 섹터이기 네.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의 포인트가 사실 환율 네. 효과이니만큼 그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에서 호텔 레저 업종 고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호텔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계속 몇 개월째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근데 리포트들을 제가 읽어봐도 사실 계속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숫자가 얼마큼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지만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업종을 선별한다라면은 네네. 사실 편입이 되기 어려운 저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버텀업에서 조금 리서치가 더 필요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희한하긴 하네요. 네. 그죠? 아마 작년부터 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네. 나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돌아서는 걸 좀 확인한 이후에 이익 관점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희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리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